네, 꼼찰 정장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목요일 밤이 됐군요. 아유, 항상 이 네 분을 보면은 홀가분한 마음이 듭니다. 내일은 거의 이제 주말이다. 근데 참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 맞아요. 홀가분한 마음도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대선이 다가올수록 무거운 마음으로 바뀌는데 몇 주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21일 남았습니다. 네. 21일 후면은 우리가 좀 이런 고통과 진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5년 21일을 더 고생을 해야 될지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아침에 NBS 9%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는데 야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근데 방송 3사 조사 4%포인트 격차 또 이 OBS 조사 보니까 3.6%포인트인가 9%포인트는 너무 튄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네, 앞으로 나올 조사를 한번 보시면서 근데 지금 뭐 많은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좁혀지고 있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에 절망하고 질에 또 안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법조 이슈, 또 검찰개혁 이슈 서상히 짚어주실 우리 네 분의 현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에서 올라오셨죠? 네. 우리 저 황희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황 변호사님. 마산 창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매주 이렇게 올라오세요. 있으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죠. 네. 서울에 있는데 법무 양재인가? 지금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고향 쪽에서 저는 가는 게 낫겠다. 네. 서울에서 뭐 있는 것보다 고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싶어서 네. 그쪽에서 움직이고 방송 때문에 예. 또 약간의 집이 여기 있으니까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저 대단하시네요. 황희석 변호사님 올라와 주셨고요. 자,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그 예언자가 되셨어요. 9월 초에, 작년 9월 초에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실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책상 위에다가 구두 신은 채 발을 올린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열차 위에 두 다리 쭉 뻗고 구두 신은 채 그렇게 발을 올리는 거,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버릇이 안 바뀌었네요. 행동하고 말에 네. 조심하거나 경계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 얘기도 하셨어, 사실. 저 그쵸. 여주시청 있을 때 30초마다 한 번씩 거기를 박박 긁어. 긁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네. 영상으로 저도 이제 최근에 다시 그 이슈가 돼서 다시 나왔는데 네. 영상으로 보니까 긁는다기보다는 응. 잘 있나? 잘 있나? 혹시 누가 떼어갔나? 네, 긁는 수준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민망합니다. 예. 그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네. 질환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나쁜 습관. 어우. 그 사실 저 집에 있을 때 버릇처럼 마시속에 손집어 네, 없는 네. 남자분들은 뭐 그런 게 있대요. 확인을 하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약간 컴플렉스구나. 예. 근데 그 여주시청 있을 때는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의 30초마다 한 번씩. 여주시청장 시절에 네. 평검사 데리고 회의를 할 때 네. 뭐 그 사건 어쩌고 그 심각한 회의를 하는 중에도 30초마다 끊임없이 내꺼 그랬군요. 아니 근데 윤석열의 특징이 공적인 영역, 네. 사적인 영역에 구분이 없고 네. 언어, 행동 모두 구분이 없다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중이나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도 TV 토론 안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야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니? 그거 절차가 많니? 나 빨리 청와대 넣어줘. 오늘 보니까 9%포인트 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뭐하러 투표를 해?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느낌에. 참 하여튼 재미있는 사람을 저희가 역대급 대선 후보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열을 올려서 막 그렇게 흥분했던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에요? 사건은 그 면면이 다 정말 하나하나가 이제 거의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는데 네. 저는 진짜 그 열차 구독발 사건 자체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가죽을 벗겨서 하는 행사의 의식에 본인의 이름과 김건희 이름이 걸려 있었다. 이게 보도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그 단순히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하여튼 뭐 우리 저 성렬이 형 같은 경우는 저 연구 대상입니다. 네. 정말 그 부인도 연구 대상인데 성렬이 형도 굉장히 연구 대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구 대상인 사람이 수술대 위에 오르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간다. 이 사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변호사님, SNS에서 좀 굉장히 화제를 많이 뿌리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진중권 남매 이야기로 아주 좀 화제를 모으고 계시는데, 그래요.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이 집안은 가족끼리 싸울 때, 통상의 가족들은 막 욕설 섞어가면서 동생이 형한테 또는 누나한테 혹은 오빠한테 또 언니한테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설을 하기도 하고 맞짱 뜨고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 이 집안은 논리로 싸우니까 아주 보는 제가 다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다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근데 인성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류가 없었대요.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가족은. 그래도. 네. 죽을 때는 한번 영정대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날까? 안 갈 것 같아, 그 집안은. 그러니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은. 예. 아니, 근데 난 진중권 씨하고 예전에 방송도 같이 하고 난 게스트고. 네. 그럼 아주 친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각별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정말 남처럼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기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김어준하고 낙곰 썼을 때 김어준을 싫어하잖아요. 네. 왜 싫어요? 와, 나를 씹는데 정말 살벌하게 씹더라고요. 왜요? 무슨 최악의 인간인 것으로 이렇게 막 매도하고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 없어, 그냥 지가 봤을 근거도 때. 없어? 네, 그냥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는 저에 대한 마타도어를 있는 그대로 사실 진실 얘기하더니. 원래 사실은 저는 진중권 교수하고는 JTBC에서 사실은 방송을 좀 몇 번 같이 했었었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그분이 했던 말이나 소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지금은 말고. 네. 그때는 제가 참 그래도 저분은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소신 발언하시고 뭔가 좀 정확한 정말 중요한 줄기를 보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게 아무래도 생계가 달리다 보니까 좀 많이 변질된 거가 너무 느껴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분을 내가 너무너무 느끼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진중권하고는요, 아는 관계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모르는 관계가 낫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고 조선일보에서 네. 조선일보 조중동에서 진보 쪽 인사 좀 변절 그런 분들 말과 글을 인용해서 잘 씻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을 제가 삐졌다. 네. 삐졌다. 삐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기랑 친한 사람 청와대 막 기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여한 건 없어도 삐질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진중권 대표적으로 조국한테 네. 조국을 저렇게 발탁하고 태권주자급으로 이렇게 사실 띄우고 이런 거를 지금 도저히 자기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논리적인 그분 중에 한 그러나? 분이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 비서관하고 인연이 있어서 네. 한번 불러달라 이래서 그 경내에서 산책하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여기 등용해달라 이걸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니까 네. 청와대에 있으시면 참 좋겠어 여기 밥도 너무 맛있네 그 속내가 보이니까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 뒤로 안 불러주니까 막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거죠. 삐졌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저는 삐졌다. 꼭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사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제 일단 비춰지긴 했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조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주 예, 제주는 있지만 덕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그 아나운서의 죽음이나 그렇지, 그렇지. 그 죽음의 원인이 됐어요, 예. 그 악플이. 예. 예. 그리고 조국 장관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자기 SNS 트위터에다가 꾸기한테서 캣타워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것까지 야, 올리면서 그것까지 친분 기억하시네. 관계를 가시하던 분이 예. 저런 거는 정말 뭘 떠나서 인간된 도리가 아니니까 송지선 아나운서? 송지선 아나운서라고. 그 사건이 뭐죠? 고인이 저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중권 씨 보면서 느낀 거는 진중권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 특히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은 많죠. 문정부에서 그 야구요. 뭐라도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다 그냥 배제가 되고 조금만 개혁성이 있으면은 다 밀려나요. 그걸 다 그냥 찬밥 대접받고 그러니까 아니래 다 섭섭해지는데 인재들을 두루두루 기용을 해야죠. 특히 촛불 정부라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개혁지향적이면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커트를 해버립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참 대통령의 덕목 중에 하나가 권력을 잘 분배하는 것도
잘 분배하는 것도 능력이다. 잘 분배 안 하고 그냥 뭐 좋은 사람만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그러면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대통령은 관료들을 갖다 씁니다.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뭐 사회에 공헌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정치의 영역이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이가 드는데 보통 보면은 왜 나를 안 뽑아주나, 그렇지. 왜 나를 몰라주나, 네. 내가 누군데 네. 이런 의식이 좀 생겨요.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본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거든요. 네. 좁아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또 여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비워주고 또 옆에서 후원해준다는 그런 역할들을 또 살아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의식들을 상당히 갖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왔어도 지금 정부 들어왔어도 사실 공공연하게 또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런 서운한 감정들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꽤나 있었습니다. 네. 왜 나는 안 불러주나 이런 식으로. 그게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인사를 하시는 분의 뭐 정책이기도 기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좀 인격 수양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뭐 저는 뭐 이 정부에 채용됐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저를 욕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정부에서 채용돼가지고 뭐 빛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정말 저는 뭐 죽도록 고생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역할들을 기회를 다 줄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도 한편에서는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좀 지당한 말씀이고 동의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깜도 안 되는데 네네. 뭐 자기 뭐 논공 행상 없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것이고 근데 반면에 진짜 능력이 있는데 완전히 야 너는 이쪽 줄 아니잖아 뭐 어디 특정 클럽이나 혹은 뭐 포럼 출신이 아니어서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래 그런 사람들 배제할 수 있어. 대통령이 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배제될 수 있어요. 근데 배제되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윤석열이고 최재형이고 저도 그 말을 해요. 아 네. 아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슈에서도 홍남기도 있죠. 홍남기도 있습니다. 초대 반부패 비서관이 아, 우리 박형철이고 그렇습니다. 이명신 예. 다 뭐 이인걸 뭐 네. 이런 잡 그리고 검찰은 아주 턴 키워줬잖아요 윤석열한테. 근데 그게 나는 대통령님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올바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실제 나한테 도움을 줬건 안 줬건 일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사실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너무 선의,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그 선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부의 인사 실패를 저는 가지고 온 거다라고 해서 그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5년 내내 이거 이제 4년 넘은 이 시간까지 특히 오늘까지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건 아니었다. 그 측면도 있고 제가 또 생각할 때는 근데 대통령의 선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다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멋있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 선의에 너무 매달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바깥에서 또 TV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슈가 되고 갑자기 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발탁하는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정한 어떤 경험과 조직 속에서의 어떤 긍정 이런 단련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본 뒤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지상에서 갑자기 탁 뜨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반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하는 것은 좀 안 좋다. 인기경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아니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예. 황희석 변호사님 윤석열이는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저도 이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니 뭐라고 아셔. 말씀. 우리 중에 제일 많이 아실 거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아니, 있다. 아니, 저도 이게 하나 말- 대선 후보가 됐는데. 다른 부분은 되게 제한적이라서 음.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을 깨뚫어 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의 속성들을 깨뚫어 본 사람, 아무래도 법조계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이 멧돼지라는 말도 그 과정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멧돼지란 말을 제가 썼는데 이거 멧돼지? 멧돼지가 들이받잖아요. 예, 그렇지. 아무나 들이받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수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고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유, 왜 그 얘기를 뭐 안 들었을까 위에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뭐 만들어져서 보고서가 2차례 작성되었다라고까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 윤석열은 위험한 사람이다. 네. 세 번. 아, 3번이요? 오. 제가 3번까지는 모르겠고 네, 3번. 2차례에 걸쳐가지고 제가 의견을 아, 그 청와대에게 보고가 됐군요. 그러니까 뭐 저만 사실 했겠어요. 황희석 이런 변호사님의 의견은 그렇게까지 거기서 막 신경 쓰지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견을 3번을 정확히 낸 분이 있었어요. 저 조국 민정수석. 아니, 아예 단번에 그거를- 나갔지네 내가. 여러 그 가지가. 보고서를 이제 네. 거기서 만든 거죠. 어. 만들어 취합해서 만든 거고 예. 만들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보고가 이제 전달이 안 된 거고 안 됐죠. 예. 그 라인과 별개로 이제 일종의 정부 라인 쪽에서 움직였는데 그 정부 라인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뭐 당시에 호가호의를 하시던 분이 계셨죠. Y 스치는 바람에. 네, Y입니다. Y. 네. 그런 왜 분들이 양정철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아, 양정천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양정천이라는 얘기를 참아 못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분과 또 그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부 라인들 예전에 뭐 소위 흔히 말하는 친노 그러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뭉치는 분들이 그분뿐만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노노노노노. 기경민이라고 하면 안 그분도 됩니까? 있고 뭐 또 다른 분도 있고 예. 아, 저기 또 있어요? 예 응.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윤? 뭐 비슷하죠. 다. 아, 그래요? 그 말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본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 정부의 인기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취지로 뭔가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배착으로 저는 왔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야당에다가 대선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꼭 노영민 전 시장의 문제도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민정수석실에 그때 있을 때 조국 장관은 나는 내가 민정수석이지만 솔직히 그냥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정확히 내지는 않겠다. 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밑에서 원래 실무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존중하는 식으로 이제 원래 일처리를 하셨다는 거죠.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어쨌든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밑에서 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 작성하면서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가 뭐 9%까지 차이가 나는 조사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높아진 그 퍼센트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그 빠진 퍼센트가 어디로 갔느냐, 뭐 누군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는 퍼센트로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18%. 네, 18%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그 발을 올린 윤석열 씨 발레를 주세요. 그 사진에 마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예의도 없고 공중도덕도 없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확 이제 중도라고 말하면은 중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배우자 마치 김여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지금 계속 뭐 기생충 가족이라고 공격을 하고 네. 뭐 소고기 도둑이라는 이런 가짜는 정말 네, 그 말을 간단하게 팩트 체크하면 소고기를 김혜경 여사가 먹은 적도 없고 그 소고기를 집안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도지사 공관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예, 도지사의 그 집무실이 있죠, 도청에. 네. 그리고 도지사의 집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 공관. 공관. 이거 수원에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김혜경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뭐 공금을 갖고 소고기를 사쳐먹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진짜 그 마타도입니다. 게다가 네. 이게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했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밑에 공무원이 그 위에 상급 공무원과의 대화를 제출한 것 뿐이잖아요. 네네. 어디 하나라도 김혜경 여사가 지시라든지 김혜경 여사의 뭐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작당하고 기생충 가족 소고기 도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도둑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할 거면 저도 그러면 주가 조작의 범인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희는 계속 필터링을 걸고 그쪽에서는 필터가 없으니까 더 언론에서 그거를 쉽게 써주기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의혹 제기 항상 김희경 의원 이런 의혹 제기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사진을 봐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검찰권을 그쪽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쪽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수사는 검찰들이 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를 너무나 지금 스스로가 지금 조심하는 근데 이거 되게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사실은 얘기를 해도 괜찮다. 다 무혐의 낼 거다. 다 문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더라도 정말 선거에서 지더라도 맞습니다. 이쪽에서 그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네.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반대쪽 민주당 쪽은 그렇게 예를 들면 세게 말하거나 본인들이 뭔가 좀 파이터들 있잖아요. 네. 파이터들이 다 죽어요. 파이터들을 지금 보세요. 신의점에서 되게 위험하다고 우리가 만나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어느 구치소가 좋으냐 입단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진짜 되게 서글픈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바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 검색 관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 근데 있기 때문인 저는,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본인도 그 윤석열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개시하겠다. 바로 대통령을 겨누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본인은 이렇게 자업자득인 면이 있지만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은 저 뭘 했길래 검찰의 사냥감이 돼야 되냐고 정말 여기는 신변만이 안 되십니다. 허접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자기는 뭐 저는 이미 고발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정말 저는 친노를 넘어서야 된다. 네. 그 이른바 친노라는 사람 안희정 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이 이 사람 책을 내고 제가 그 출판사 대표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저자님을 정말 다 사랑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일을 했고 책을 냈고 이러면서 교류를 하고 가치가 있다고 책을 내서 모두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안 된다. 너무 정치공학적 표계산만 하고 가치가 없더라. 나 정말 실망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렇고 또 한 분은 그 야인 시절에 그 순천의 이재용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네. 그 집안이 빵빵한 변호사로부터 후원을 열심히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1억 가까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이 정부에 등용이 안 되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다녀요. 어. 이런 사람들이 친노예요. 이 친노는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사실 오늘 저희가 또 나눌 대화가 있었는데 그 네. 얘기도 좀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다음 자기가 집권하면은 문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문 대통령이 거세게 꾸짖으니까 깨갱하더니 다시 또 열심히 또 마이크 잡고는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정당하면 되지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뭐 캐기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참 내가 아무리 적진에 투항을 해서 거기 대선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완전 도리 같은 것들은 쌈 싸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저기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건지. 일단 난 정치 보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 보복을 애고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뭐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 검찰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죠. 독립시키고 인사도 뭐 독립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적폐 생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겠다.
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되어서 한다는 건데 대통령이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검찰의 독립과는 또 배치되는 거거든요. 결국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건데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 검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소위 짜장 그렇죠. 쪽에 줄을 쓴 사람들의 압박과 공세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네. 소위 말해서 현 정부의 법무부라든지 검찰 쪽에서 좀 오징 입장을 취했던 검찰계의 오징 입장을 취했던 이 검찰 쪽 인사들에 대해서 소위 짜장 쪽의 사람들이 뭐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공격을 하고 저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확인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검사들도 만나고 어제까지도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을 했어요. 예, 예. 김호수 총장은 다 개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도대체 김호수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우리는 이 김호수가 저쪽 문재인 정부에 정말 충견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망신스럽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던 사실 집단도 원래 있잖아요. 예. 그 집단들이 이제 다 바뀌었대요. 아. 다 넘어갔죠. 다 넘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도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쪽 라인에서는 신윤석열로 넘어갔다. 네, 그리고 그쪽 라인에서는 되면 다 우리 편인데, 다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우리가 잘해주겠지. 니네가 그 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까 윤핵에서. 말씀하신 압박, 협박 이런 게 이제 그런 라인에서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라인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인사 내지는 그분들이 또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희망에 부풀어 있는 가능성이 희망에 부풀어 근데 있다. 지금 검찰에는 네. 뭐 투항해도 안 받아줄 사람도 있죠. 그렇죠. 윤석열 징계 담당했던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검사 같은 사람. 예. 그리고 지금 박은정 뭐 모질게 그 비난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의 그 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 수사를 시작하겠다. 뭐 이 정권이 검사들을 시켜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네. 그 검사들 중에는 자기 그 징계 조사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 다 그렇죠. 이제 이미 검찰이 명단 이용했다. 살생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사냥에 게시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직 지금 뭐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출렁이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굉장히 또 시리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직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방송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정말 사실 이현주 변호사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뭐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이 아니었다는 정말 그게 헛공이었다는 그런 거를 정말 많이 깨닫고 또 이번에 보복 수사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늘 해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또 페이스북에 글까지 남기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밝혔는데 그게 늘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 사람이 바뀔 수가 없고 어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서 쭉 해왔던 습성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예상하는 윤석열은 그때 징계가 시작됐을 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나섰고 유혁은 이제 눈치 보면서 막 오른쪽 왼쪽을 막 오갔고 이정하는 이미 눈치를 보고 그 감찰 담당관실에서 투항을 했죠. 네. 뭐 박은정 검사가 그 판사 사찰 문건 문제 없다고 자기가 보고서를 올렸더니 결론을 바꾸라고 했다. 정말 사실 아닌데 이제 저는 청장님께 충성합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광고를 한번 홍보를 하는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아프다, 진짜.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이정아 살려줘, 얘 등용시켜줘. 그때 박은정 죽여. 뭐 유혁 이 새끼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때 무슨 기억나실 텐데 법무부에 검사 둘이 감찰 조사를 맞아요.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네. 어느 날 감찰 조사를 개시한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직접. 예 소환 통지서를 이렇게 들고 네. 인편으로 온 거야. 네. 그 새끼들도 이제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미 살생부는 완성돼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집권을 했어요? 보복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주신다면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뭐 패배감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제가 하나만 더. 예. 그 박하영 차장, 예. 성남 FC를 들먹이는 그 사람도 이제 그렇죠. 저 좀 박은정 예. 저 지청장하고. 예. 들이받고 왔던 예. 또 저 좀 봐주세요잖아요. 그 이제 윤석열한테. 대통령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박근혜 차장은 미리 사전에 일종의 조율을 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그런 보는 얘기도 거죠. 있죠. 그러니까 거기 그 뭐 그래서 정도로 수사 일지에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수사 그럼요. 일지에다가 네. 내가 심지어 저쪽에다 뭐 이걸 넘기겠다. 내가 이걸 가지고 윤
윤핵관에게 달려가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니까. 아, 지저스. 성남 FC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윤핵관에게 넘기겠다라고 했다는 게 수사일지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박은정의 수사일지에 있는 거고 지청장인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부인하고 없다라고 있고. 얘기하고. 네. 아, 그래. 박근혜 차장은 좀 뭐라 할까요?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보면서는. 박하영이 누구 사위지 않아요? 그 네, 뭐 검사장.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집권을 했어. 아, 이기배 검사장 사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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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을 했다? 네. 뭐 시나리오는 우리가 많이 그려집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180석이라고 얘기하면 171석 2석 정도들의 172석. 2석이죠. 예. 집권 여당이 아니고 이제 야당이 되겠죠. 네. 야당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위 뭐 일종의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뚫으려고 할 게 일단 큰 틀에서는 분명하고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보습할 사람, 그다음에 죽일 사람 다 구분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그 들고 초선에 검찰 개혁 외쳤던 사람들은 뭐 그냥 일단 그게 가장 타겟이죠. 택배에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선의 타겟이 될 거라고 저는 보죠. 그게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에 뭐 한동훈 씨가 그런 이미 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실제 일선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중앙지검이니까. 그렇죠. 지금 고검장하고 뭐 검찰총장이 실제 중요한 것보다는 물론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아직까지의 나이나 경력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아마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 등장하겠지만 검찰이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앞서서 한다라는 비난을 의식해서 제가 볼 때 다른 사정기관을 내세울 겁니다. 물론 공수처는 거의 유명무실화 시킬 거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대타가 누구냐? 제가 볼 때 국정원을 등장시킬 가능성이 있죠. 아, 윤석열이? 네. 그게 사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국정원은 초기에 국정원하고 기싸움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휘하에 있으니까. 그럼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검찰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한다라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축소되고 힘이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그쪽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좀 보완이 따지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네. 국내 부서를 예.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결단하게 된 배경이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실 때 매일 아침에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뭐 신문 형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대통령 한 분. 어느 장관이 뭐 누구랑 술을 먹으면서 무슨 말을 했다. 네. 뭐 아 요즘 대통령 판단이 흐려지셨어. 치매 걸리셨나?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어제 좀 가음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길들이고 뭐 사실 최동욱 사생활권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잖아. 약점을 이용하는 그럼요. 거잖아. 정보가 그러니까 힘이지. 그걸 보시다가 아 이런 꼬라지를 보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딱 없앴는데 이걸 부활시킬 놈이잖아요. 윤석열은. 그렇지. 부활하겠지. 그거 이용하는 거죠. 아마 저기 같이 김건희여서 같이 구독할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일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20일 나갔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좀 저도 이제 집에서 방송을 안 할 때 일부러 다른 뭐 방송이 아니라 일부러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는데 좀 더 힘나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고 누구고 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줄 때 아닙니까? 저는 뭐 양정철이고 누구가는 그냥 잡아다가 고양이 손이라도 다 빌릴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다 지금은 진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일단 그건 굉장히 좋은데 네. 중요한데 그 네. 뭐 많이들 또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네. 이 검찰이 쿠데타를 완성했을 경우 그 완성했을 경우라기보다 이 쿠데타가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완성했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낙선하고 패배한 이후를 대비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시대를 막아야 한다라는 또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 의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이제 앞으로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어쨌든 정당의 의석수가 아무래도 대형 정당에서 법 자체를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힘에서 어렵고 한데 네. 뭐 불가능하다. 사실 법을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그렇지. 윤석열이 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자체가 하려면은 그렇죠. 검찰의 독립을 아예 하겠다. 검찰의 인사권도 검찰이 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 이런 것도 검찰이 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도 삭제하고 이게 다 법에 있는 거거든요. 법을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법을 뭐 바로바로 바꾸는 사람이냐.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통합,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을 좀 더 강하게 이제 확실히 사전적으로 헌법을 모르는지 아니 몰랐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가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이고 참. 그런 그런 세상이 했을 오지 때 않게 하자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봐봐 지금 뭐 글 보니까 뭐 하는 거냐 그런 가정하지 말라. 뭐 할까 그러면 뭐 하자고? 흥분하셨어. 나 정말 참 그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전대미문의 검찰 쿠데타가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맞아요. 세상 오면은 좋겠냐고. 우리 같이 한번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그런 이상한 의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그렇게 나왔는데 검찰 수사권에 대해 수사 지휘권,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예산 독립을 하겠다.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고 순진을 빠진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다음에 어떤 또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그렇죠. 입다는 걸 본인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도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이한 거죠. 뭐 두 번째는 임기가 뭐냐면 영구적인 게 아니지. 사실 총선이 중도에 하게 되는데. 표의 문제는요. 엄격히 가면 어느 순간에 대통령 입법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하고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고 적절하게 내세워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민주당 의원들 소위 야당을 포섭하면 포섭도 하고 민주당, 과반수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사건이 지금 검찰청에서 만들어질 거잖아요. A4 그럼 한 장, A4 한 장. 양성철 A4 한 장 익숙하지? A4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양성철 안 할지 알잖아. A4 한 장. 모르겠는데 어? 근데 그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네요. 진짜 생각만 해도 저도 진짜 오늘도 뭐 변호사들 일부러 여자 변호사들 위주로 같이 만났는데 뭐 얘기를 하건데 이제 뭐 국선 사건 하다 보면은 박근혜 당시에는 박근혜에 대한 댓글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다들 이제 사실 실형까지도 댓글 하나로 실형받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은 있을 수 없는 정말 엄혹한 시절이 정말 있었거든요. 댓글 하나에 실형받는 사건. 정말 지금- 수사 보고서에 어떤 국회의원 이름이 거론되면 검사가 전화해서 의원님 이름을 성함을 기록해서 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말 저는 그 민주당 의원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나 치러 다니는 민주당 의원들 그분들은 낙관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도 아니겠지 설마. 벌써부터 이제 백신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변절하면 그만이니까. 진짜 저 지금 시민들은 그냥 여론조사 결과 하나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 골프를 칠 생각을 해. 아이고 정말 참. 아유 아주 바쁘십니다. 바쁘셔서 좋겠어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절망하자 이런 얘기 절대 네. 아니고 그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맞습니다. 그냥 뭐 대통령 하나 바뀌는 거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윤석열이가 멧돼지가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사람 들이받고 그렇게 온 세상을 망나니가 뛰듯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질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라는 차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야당의 그 정권 교체를 막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틀이 흔들리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함께 대응하자라는 취지니까 이거 뭐 저기 무슨 또 내가 열폭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 일부러 공격하는 댓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 요즘에 이런 것 댓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되게 뭐하는 친구들인가 싶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작업하는 아니 그 인터넷이. 게시판도 말이죠. 뭐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맥락이 남겨주는- 맞지 않은 그 댓글을 많이 올리죠. 네. 맥락이 맞지 않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은 다 저기 알바생이라고. 그렇죠. 이미 알바생들이죠. 뉴월드거나 뉴월드 쪽이거나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광고하고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알찬 얘기들로 해가지고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방용품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henkel 주방용품 앤 해피콜 프라이팬입니다.
자, 세 번 맞이 주방 단장을 위한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쌍둥이 로고로 알려진 henkel, 독일에서 280여 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입니다. 특히 henkel의 주방용 식도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날이 닳거나 녹슬지 않고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으며 그립감이 좋기로 소문난 유명 제품입니다. 그 밖에 henkel에서 만든 2종 냄비 세트와 파스타 전용 냄비, 식가위, 먹는 데 쓰는 네. 가위, 그 앞에 보여주시면 안 돼. 부엌가위. 보여주시면 안 돼. 이 칼 날을 보여주면은 큰일 나. 유튜브에서 뭐 노딱 입었나 봐요. 그런 거 뭐 때리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henkel에서 만든 2종 냄비 세트와 파스타 전용 냄비, 식가위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 프라이팬의 대명사 해피콜 제품도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요. 해피콜이 대한민국 최고의 프라이팬 브랜드인 이유, 프라이팬 하나를 만들어도 순도 97% 이상의 최고급 판재, 천연 광물 소재의 코팅, 3번 이상의 코팅 공정과 5번의 세척 공정을 포함해서 총 39단계의 생산 공정을 거치는 엄격한 품질 관리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뿐 아니라 인덕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IH 디스크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이미 유명 제품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인데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가격 노출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비교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 가시면 가격이 나와 있어요. 무료 배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김용민닷컴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아니, 근데 바랍니다. 여기는 손해보고 파는 거. 제가 여기서 그 어. 광고한 제품 중에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음. 옥땡하고 여기하고 가격이 음. 10,000원, 17,000원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하자면 이게 행사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하셔야 돼. 네, 맞아요. 뭐도 어느 정도 이제 행사가 끝나면은 가격이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 물건이 되게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어요, 진짜. 네, 이제는 예전에는 좀 더 이렇게 지역 상품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브랜드 상품까지 아주 풍부해졌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햇땡보다 좋은 거죠. 그럼요. 아. 예, henkel입니다. 네. 나중에 좀 저희가 좀 영업이 점점 더 잘 되면은 건진 법사 연등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응원해 주시고. 부적을 바른 거 아니에요? 금방 벗겨져요. 부적을 생각합니다. 자,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